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연휴를 너무 푹 쉬고 왔더니 오늘이 월요일이어야 할 것 같은데 갑자기 금요일이 된 느낌인데요. 이 금요일 국내 증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7종목 팔로우업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순매수 상위 1위는 여전히 굳건한 삼성전자입니다. 53,700원 종가 형성했고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선 미국 증시 리뷰에서 보셨던 것처럼 테슬라의 경우 실적 자체는 부진했지만 컨퍼런스 콜 내용이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실적보다는 컨퍼런스 콜이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딥시크의 영향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순매수 2위는 삼성 SDI입니다. 2%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7년 만에 분기 적자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다행인 건 ESS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추가로 체크해야 할 소식은 앞으로 3년간 배당이 없을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다는 부분입니다. 현금 흐름의 적자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네요. 다음 기업 체크해 보시죠. 세 번째 기업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1%대 빠지면서 2% 가까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에 있어서 자동차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건 아무래도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 공장의 본격 가동 전 첫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연휴간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한 아이오닉 5에 대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아이오닉 5는 12월까지 미국에서 누적 판매량 10만 대를 넘어서면서 최인기 차량으로 꼽히기도 했죠. 앞으로의 불확실성 극복일지도 다시 한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함께 살펴볼 네 번째 기업은 기아입니다. 지난주 체크했던 것보다 두 순위 위로 올라왔는데요. 앞선 현대차와 함께 자동차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실적 발표가 있었죠. 지난주 예상했던 것처럼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2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 여기에 추가로 처음으로 매출 100조 원을 돌파하면서 107조의 매출을 보여줬는데요. 앞서 현대차의 경우 조지아주 공장을 짚어봤던 것처럼 기아도 역시나 조지아 공장에서 EV6를 앞으로 추가적으로 생산해 판매할 것이다라는 소식 들려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기아의 뒤를 잇는 LG 이노텍입니다. 1%대 하락을 했고요. 매출은 사상 최대라는 실적을 밝혔지만 수익성 자체는 15%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주요 고객사인 애플의 고객 다변화가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유리기판까지 손을 뻗는 모양새입니다. 올해 말부터 유리기판도 양산할 것이다라는 언급이 있었다는 점 함께 짚어드립니다. 다음 기업 넘어가 보시죠. 다음 기업은 유한양행입니다. 제약바이오도 빼놓지 않고 살펴봐야겠죠. 1%대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전통 제약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매출이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렉나자 작년에 정말 핫했죠. 이 유한양행은 넥스트 렉나자 찾기에 정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R&D에 있어서 투자 규모를 2,500억에서 4,000억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밝혔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기업 함께 점검해 보시죠. 마지막 기업은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이전에 찜했었던, 투자를 했었던 제영텍의 유치 소식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영텍은 2차 전지 리사이클 기업인데요. 회수율이 85%에 달하는 글로벌적으로도 높은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앞으로 LG화학의 주가 향방에 어떤 도움이 될지는 꾸준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개인 순매수 상위 7개 종목 함께 팔로우업 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뵙는데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새 금요일이 됐습니다. 딥시크라는 이야기는 오늘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연휴가 앞서 언급이 됐던 것처럼 우리 증시 차라리 쉬어가서 다행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딥시크가 가져다 준 이 충격으로 AI 경쟁에도 뭔가 영향이 있을까요?
네, 분명히 일단 뭐 영향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중국에 뭐 알리바바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바이트댄스 심지어 어제는 이제 구글에서도 제미나이 2.0이 이제 나왔던 만큼 아마 이제 AI 평가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에 막을 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총 한 16개에서 18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으로 챗GPT가 이 시작을 거의 독주 체제로 이제 가고는 있지만은 거기에 뭐 람마나 아니면은 이제 제미나이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이 이제 주도를 이끄는 상황인데 물론 사실 이걸로 인해서 뭐 반도체에 대한 뭐 수요가 주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물론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의 뭐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패권 전쟁이 본격화 이제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이제 AI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이나 이제 조선과 같은 반도체 이제 여러 확장되는 이제 국면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일 수도 있겠지만은 적어도 저는 이제 오픈 AI, 챗 GPT가 이 시장을 오히려 시장을 차지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힘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딥시크 관련해서는 뭐 AI는 여전히 건재하겠죠. 또 여러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딥시크에 대해서 뉴욕 증시가 처음에는 또 충격을 이만큼 받았다가 네. 그 다음에 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잖아요. 이만큼 AI는 건재하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AI가 주도주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걸까요? 결국에는 모든 AI의 이런 뭐 모델이나 이 흐름들이 자율주행이나 뭐 로봇이나 그리고 드론과 같은 여러 산업군에 다 적용이 확대되는 측면이라 좀 생각할 수가 저는 있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보이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작년에 AI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시장이 더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었더라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1월 달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갔지만은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심화될 수 있는 물론 이제 트럼프 취임 이후에 바로 내세운 게 스타게이트입니다.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손정희 이제 소프트뱅크 회장이 250억 달러를 오픈 AI 쪽에 투자를 해왔던 만큼 그만큼 이 시장에 대한 자금력이 다 소프트웨어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이 로봇이 얼마만큼 빠르게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성장하는 국면에 가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도 강하게 내세웠던 게 로보택시입니다. 로보택시도 결국에는 AI 쪽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 많은 성장을 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오히려 이번 딥시크로 인해서 빠졌던 흐름이라면은 오히려 이제 국내 시장을 보더라고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업체들 아마 크게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중국도 이 정도까지 올라왔어라는 흐름이 오히려 강한 투자를 보이게 될 것이고 이번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캐펙스 투자가 좀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앞선 기조와 같은 의견이시네요. 계속해서 강화될 거다. 특히나 캐펙스 투자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판단해 볼 때는 사실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뭘 담아봐야 하나가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이 AI 안에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담아야 할 때인 걸까요? AI 관련해서는? 저는 오늘 만약에 아마 첫 번째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 물론 엔비디아도 거의 한 주간 거의 한 15% 정도가 이제 빠졌었고 어느 정도 시장은 놀랄 가능성에 대한 흐름은 있겠지만은 그러면 물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이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랬고 어제 메타도 실적 발표가 나왔죠. 근데 만약에 물론 한 3일 정도가 빨리 디스크가 나왔지만은 실제로 시장에 대한 변화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동안 이제 캐펙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실적 어제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가 2026년도에 캐펙 투자가 줄어들 거라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디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 이제 아무래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바꾸겠다. 이 의미가 아니라 물론 이제 26년 회계 연도 같은 경우가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 자체는 회계 이제 기준일 자체가 6월 달입니다. 6월 달이기 때문에 26년 기준이면은 이제 7월 달부터 26년 기준으로 회계 연도를 이제 기준을 잡기 때문에 당장 하반기 때부터 캐펙스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할 수는 있겠는데 사실 그런 측면은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력주나 이런 흐름은 만약 오늘 빠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련된 수출 제한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기회를 삼아서 아마 메타나
아니면 메타도 분명 어제 얘기했습니다. 우리 캐펙 투자 더 세게 얘기할 거고 올해부터는 여기에 대한 AI 쪽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도 마찬가지겠고 소프트웨어 쪽도 그만큼 LLM 모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아마 여기와 관련된 특히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강화들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더 많이 쓰여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빠질 때 기회가 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앞서선 흐름이랑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혹시 감기가 아직 안 나으셨나요? 지난주에도 네, 아, 말씀하실 때 목이 살짝 잠기셨는데 괜찮으신가요? 지난주만큼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그럼 AI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AI 관심주는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참 이 관심주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네이버 아쉽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저도 이제 하이퍼클로버 X 뭐 써보기도 했고 지금 뭐 챗 GPT를 오히려 주로 이제 쓰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아직 기술력이 못 올라온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지난 이번 연휴를 통해 가지고 분명 네이버도 뭐 이번 4분기 실적 발표를 하겠죠. 물론 실적은 어느 정도 좀 잘 나왔을 겁니다. 근데 저도 어제 메타 실적을 보면서 와 얘네들도 한동안은 이제 광고 수익이 이렇게 안 나왔는데 광고 수익이 그렇게 많이 창출했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제 AI 이제 제미나이나 이제 하이퍼 클라우드 X도 마찬가지겠죠. 하이퍼 클라우드 X가 아마 재작년 9월에 처음 출시를 한 이후부터 광고 수익이 좀 차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빅테크 업체와 경쟁이 굉장히 중요한 좀 시기라고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여기서 새로운 이제 업데이트 버전 이제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오픈 AI도 올해 하반기쯤에 5.0 출시를 앞두고 있었을 때 이게 기술 격차가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네이버에 대한 경쟁자로서의 이게 역할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실적은 못 나와도 되는데 오히려 이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 좀 시점이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물론 최근에 단기적인 반등이 오히려 이제 실적에 대한 흐름도 있겠지만은 좀 긴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그만큼 이제 그런 AI 모델로서에 대한 실제로 뭐 중국과의 경쟁도 중요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봤을 때 뭐 네이버도 아마 중요한 캐펙스 투자를 조만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약간은 아쉽긴 하지만 지금은 투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함께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특히나 빅테크 업체와의 경쟁이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제 한번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해요. 이게 너무 반복되는 것 같긴 한데 연휴 동안 너무 큰 이슈가 딥시크였다 보니까 아까 저희 방송 초반에 시작할 때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딥시크 관련해서 반도체주는 괜찮을까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후폭풍을 반도체주도 혹시 피어갈 수는 없을까요? 아마 오늘 SK 하이닉스는 빠지면서 시장을 할 겁니다. 근데 아까 제가 AI 때 말씀했던 것처럼 왜 빠지면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근데 엔비디아는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여기서 분명하게 중국 쪽에 수출 제한에 더 제동을 걸게 될 것이고 물론 이제 실제적으로 DCK가 썼다는 H800 같은 경우가 실제적으로 HBM2E를 씁니다. 그러니까 2E를 쓰는데 SK 하이닉스에서 비중이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중국 비중이 17%입니다. 전체 매출에서 그만큼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제 매출 비중이고 물론 항상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할 때마다 젠슨랑 대표는 중국 쪽은 어느 정도 계속 우회적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근데 이게 2주나 3주 안에 실제로 H800을 썼던 이 스펙 자체가 뭐 여러 뭐 루머도 있죠. 알고 봤더니 H100을 쓸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게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우회 수출했던 이런 이슈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엔비디아는 연간 40, 50% 영업이익률을 보이는 회사가 만약 중국을 버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사실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엔비디아는 빠질 수는 있는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HBM2E 자체는 사실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우리 캐펙 투자 더 많이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HBM3E 12단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질 거고 그럼 HBM4까지 갔을 때는 오히려 SK 하이닉스는 사실 큰 타격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이닉스 이제 GDR 같은 경우가 한 4일 동안 한 10% 빠졌단 말이죠. 만약 그게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때가 오늘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도 하락하면서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서 저희 또 앞에 보셨나요? 제가 열심히 브리핑을 하는 것을. 맨 처음에 삼성전자 이야기가 항상 나와요. 네. 이 개인 투자자들이 항상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1위로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가 오늘 실적 발표랑 함께 컨콜이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오전 10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간밤 테슬라처럼 실적은 부진했지만 컨콜 내용으로 다시 한번 기대감을 받았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이런 흐름을 타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현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어제 많은 생각도 해봤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지만 차라리 삼성전자가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관련 이슈도 있었잖아요. 뭐 고객사 관련 이슈들은 물론 이게 한 3주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최근에 이제 외신 쪽에서도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물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삼성전자가 그냥 우리가 AI칩 만들면 안 되나? 좀 이 생각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차라리 어차피 엔비디아가 죄송합니다. 삼성전자 쪽으로 고객사를 안 둔다고 하게 되면 전 그것도 충분한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런 기술력이 사실 엔비디아가 뭐 하루아침에 또 된 건 또 아니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오늘 아침에 만약에 컨콜에서 중요한 이슈 결국에는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3분기 때 대략 한 1.4조 적자 났었죠. 그리고 이번 4분기 때 잠정으로 대략 한 2.2조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 이게 파운드리 적자가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뭐가 있는가? 작년 3월 달에 그때 이재용 회장이 샌프란시스코로 가면서 뭐 퀄컴도 만나보고 뭐 AMD도 만나보고 빅테크 업체를 만나봤지만 실제적으로 큰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물론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도 그 당시에 파운드리 분사 얘기가 나왔던 만큼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 대한 향후 대응책이 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이고 있고 그러면 그 다음 HBM입니다. 사실 뭐 항상 늘 3분기, 2분기 때 정영은 이제 부사장은 항상 늘 얘기했죠. 우리는 HBM4에 대한 전략을 항상 꾸준히 가져갈 거라 얘기를 했고 SK 하이닉스도 6월보다 더 빠른 조기 양산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기 양산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면 엔비디아와의 관계는 이거를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을 어떻게 이거를 해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 주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그동안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빠르게 회복이 됐었지만은 삼성전자는 아직도 계속 5만 2천 원, 5만 3천에서 머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적에서도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생각보다 낮아졌다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번에 그러면 1분기, 2분기 어차피 레거시는 안 좋습니다. 레거시는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HBM 쪽으로 실적의 퍼포먼스가 얼마나 좋은지. 사실 SK하이닉스는 레거시가 안 좋아도 HBM만으로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수 있다는 걸 마진이 좋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 오늘 삼성전자 외국인 수급이 큰 방향을 일으킬까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사실 엔비디아와의 관계가 너무 견고하잖아요. 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럼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뭐 언제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작년 생각하세요? 네. 그 사인 받았을 때가 작년 3월 GTC 2024였죠. 네. 올해도 3월 아마 20일쯤에 열릴 겁니다. 이게 참 쉬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지금 다행히 블랙의 가속기가 양산 시점이 살짝 지연이 됐고 그러면서 사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삼성전자도 이거를 사실 양산할 수 있는 시기나 조금은 이걸 수율적인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버렸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대응책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제 브로드컴도 주가가 좀 좋았던 이유도 이제 메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제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당연히 옛날부터 문제였습니다. 이게 AI칩이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넌 너무 비싸다. 이거를 가격을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한 게 삼성전자고, 만약에 브로드컴이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삼성전자에게 먼저 주문을 맡기게 되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다행히 우리는 새로운 고객사를 얻었다라는 측면에서는 반등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하지만 아직까지 이 큰 시장은 이제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가 고객사 확대를 해줘야 좀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라는 끈을 놓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이 고객사 확대가 큰 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또 간밤에도 속보가 나왔어요. 이제 그 비행기 사고 관련해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25% 관세 너희한테 때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부과 대상 산업으로 의약품과 반도체, 철강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또 관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너무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에는 영향이 좀 미비할까요? 사실 그렇게 하려고 사실 트럼프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고 다시 유가를 떨어뜨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시작한 게 관세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반등을 하게 될 거고 그에 대한 시장의 부담이 있는 건데 사실 유가가 빠지게 되면은 사실 그에 대한 시장에 대한 뭐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에 대한 얘기 어제 시장이 이제 특히 나스닥이 이제 급등을 했다가 이제 빠졌던 이유도 이제 캐나다나 이제 멕시코 쪽에 관세 25% 이제 부과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살짝 이제 밀리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취임식 이후에 좀 잠잠했던 그 이슈들이 하나둘씩 이제 부각되다 보니 그런 이슈가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이제 공장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미국 쪽에서 유리한 협상 카드를 좀 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그 이제 콜롬비아 이제 이민 이슈들이 통해 가지고 관세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제 써서 이제 그게 먹혔고 결국에는 뭐 캐나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 한국이나 중국도 향후에 물론 이제 한국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하나둘씩 이제 미국으로 공장 이전을 한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관세를 사실 저는 협상 카드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언제 튀어나올 줄 모르는 일단 부담이 좀 시장을 억누르는 역할을 좀 쓸 수는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이게 트럼프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당선이 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진짜 충분히 시장에서 좀 단기적인 영향을 좀 압력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 정도까지 시장은 좀 선반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확실히 관세 이야기를 지속해서 하는 만큼 뭐 얼만큼 이만큼 할 거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가 가장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앞서서 세 가지 산업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꼽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반도체 말고 그럼 철강에 대해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협상 카드로 사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최근에 태양광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자꾸 나오네요. 괜찮으신가요? 태양광 모듈 같은 경우가 이제 물론 중국이 일단은 먼저 이제 증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가격이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주가가 좀 반등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올해 1월 달에 이미 태양광 쪽에 거의 50% 이상 관세를 매긴다고 얘기를 해왔었고 그럼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이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철강도 이제 중국이 그 대부분 큰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고 물론 이제 최근에 관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도 중국에 대한 이제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보통 경기에 따라서 이제 철강 가격이 반등하는 측면이긴 합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1위가 바울 철강 같은 경우도 있는 상황이고, 물론 여기에 따라서 향후에 그 독점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건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철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수요가 나와줘야 반등이 나오고 그게 주가에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관세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은 또 적어도 일단은 우리나라 뭐 현대제철이나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것도 최근에 미국 쪽에 공장 짓는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 조금 우호적인 정책에 조금 부합한다고 해봤을 때는 만약에 실제로 철강 쪽 관세를 좀 강하게 매긴다고 했을 때 중국 쪽에 그렇게 했을 경우는 우리나라에는 좀 반사 수혜는 좀 나을 수는 있지만은 이게 무조건 관세를 매긴다고 해서 주가가 계속 우상향이 계속 지속되냐? 그건 좀 저는 아니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좀 살아나는 측면이 나아져야 저는 오히려 최강 쪽의 수요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인 체크와 관심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까지 함께 다뤄봤습니다. 역시나 통칭적으로 관세라는 협상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철강,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 함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반도체로 돌아가서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반도체 관심주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뭐 항상 늘 한미 반도체를 얘기해왔었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저는 SK 하이닉스를 조금 이때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좀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단기적으로 뭐 빠르게 좀 올라온 거는 시장에서는 부담일 수는 있겠죠. 부담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처음 얘기해왔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제 물론 항상 늘 하이닉스 이꼬르 이제 엔비디아 이슈가 항상 부합되다 보니까 엔비디아 어제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럼 하이닉스도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AI 칩에 대한 고스펙 물량들을 오히려 더 소화하는 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체 디램 매출 중에서 이제 HBM이 그 40% 물량, 사실 이거는 삼성전자의 꿈이었죠. 삼성전자 항상 정영근 부사장이 얘기를 해왔던 게 우리는 디램 매출에서 50%까지 목표를 내세우겠다는 게 이번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빠르게 지금 이제 디램 매출 비중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고 그만큼 영업이익에서 마진이 컸던 만큼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컨콜에서 얘기를 해왔던 거는 올해 매출이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매출을 성장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엔비디아 그러니까 중국과 DCK에 대한 영향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제한적이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5% 이상 빠진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기회로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보통 소부장 기업을 짚어주시는데 네. 오늘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앞서서도 언급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락했을 때 지금 매수하는 것이 기회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 추가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또 업황 악화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부진한 흐름이 나왔지만 최근에는 또 매수 리포트도 조금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아마 2년 전에 한참 2차 전지 호황기일 때 그때 탄산리튬 가격이 55만 위안이었습니다. 중국 돈으로. 근데 지금 가격이 물론 7만 8천 위안까지 조금 반등이 왔습니다. 바닥이 7만 5천 위안이었으니까. 그런데 55만 위안에서 이제 7만 8천 위안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이 크게 하지 못한 상황이고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사실 1분기도 실적이 좋은 편은 좀 기대하기 좀 힘든 물론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GM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전기차 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확실히 줄어든 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올해 중국이 만약 BYD가 이제 올해 국내 쪽에서의 점유율을 얼마만큼 가져가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크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 BM 2분기 흑자 전환 얘기도 나오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고객사인 SK온 자체가 현대차 뭐 그룹이 대표적이겠죠. 현대차 그룹이 사실 올해 전망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내수 쪽에서도 만약에 생각보다 실적이 개선되지 못한다라고 해봤을 때는 조금은 시장에서 우려가 좀 크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거를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기차 관련 보조금 폐쇄를 만약에 이거를 차치를 하더라도 결국은 업황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테슬라 이번 실적 발표를 후를 보더라도 이미 일론 머스크가 노린 거는 전기차 판매량이 아니라 결국엔 FSD입니다. FSD로 향후에 마진을 키우려고 하는 거지 전기차로 인한 실적 개선 효과. 여기 옵티머스 로봇이 본격적으로 하나 둘씩 나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기차 가격 자체는 다운이 되게 됩니다. 다운이 되게 되면 그러면 향후에 배터리나 양극재나 실제로 리튬이 먹을 수 있는 캐파 자체가 얼마만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최근에 노스폴트가 파산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업체들이 조금 여기서 없어져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 환경으로 갈 때가 그때가 조금 2차 전지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져야 할 테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어야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저희 개장을 앞두고 과장님이 오늘 일정에서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섹터, 또 관심 종목도 궁금한데요. 저희 딥시크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네. 댓글이 너무 활발해요. 댓글에 희망님이 딥시크가 과연 앞에서는 반도체에 대해서 다뤘다면 우리 장에서 오늘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라는 코멘트도 남겨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물론 이제 딥시크가 불러온 영향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아, 얘네들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사실 뭐 디스크까지 나오면서 이제 엘리바마에서도 네. QN 2.5가 나왔죠. 그리고 바이트 댄스에서도 이번 자사 모델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거를 당연히 늘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향후에 여기에 따른 AI에 대한 캐피스 투자가 더 강화된다라고 해봤을 때는, 물론 오늘 우리나라 국내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건 저는 AI 소프트웨어가 더 시장에 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쪽이 이제 비중이 워낙 이제 큰 상황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물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아마 오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를 질문을 받을 가능성이 좀 굉장히 크다라고 봤을 때 오히려 아마 기회다라고 아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댄 아이브든가요? 그분이 이제 한 말이 물론 총 미국에 있는 빅테크 업체에 26곳에 전화를 해왔답니다. 그러면 너네 디시크가 나오면서 향후에 캐피스 투자를 줄일 거냐? 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왜 줄이냐. 그만큼 더 많은 스펙을 통해 가지고 그만큼 성장을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어제 메타 쪽에서도 컴콜에서도 그런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국내 시장에서는 오히려 저는 빠지고 나서 오늘 아침에는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 오후 때는 시장이 좀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히려 SK하이닉스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투자 전략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언급해 주신다면요. 저는 뭐 일단 바이오는 오히려 전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도 최근에 어제도 미국 국채금리도 물론 한 10년물이 4.48까지 찍는 걸 일단 보고 일단 자긴 했는데 그만큼 이제 물론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우리가 빠진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자체가 최근에 바이오의 투심에 좀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오늘 물론 이제 그동안 가졌던 이제 뭐 알테오젠, 뭐 셀트리온, ABL 바이오 좀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은 최근에 큐라클이 바닥에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지난주 금요일에 한번 보여줬습니다. 물론 작년 5월에 이제 이 회사의 기술 이전했던 프랑스의 떼아 회사가 기술 반환을 작년 5월에 하긴 했습니다. 물론 떼아가 이 회사의 기술이 별로라서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떼아 같은 경우가 이건 자금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기술료를 이제 반환을 했고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에 9% 올랐던 게 기존의 이제 파이프라인이었던 CU06 같은 경우가 시력 개선 효과가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게 되면서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모습들이 향후에 다른 업체들에 대해 기술 이전 효과가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을 때 최근에 홈페이지에서도 공지가 나왔습니다. 여러 일정들이 좀 나왔던 만큼 그걸 참고하시게 되면 오히려 이제 큐라클에 대한 뭐 향후에 파이프라인에 대한 업데이트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 관련 부분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짚어주셨습니다. 큐라클 짚어주셨고요. 오늘 시장에 꼭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